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민주당의 이런 일부 핵심 의원들이 이거를 문자 폭탄이 아니고 문자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나름대로 변호를 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요. 역지사지를 해보면. 나의 지지자들이다. 아무래도 예.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글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 조심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 건전한 대다수의 지지자들은 이런 문자 폭탄 안 보내는 분이 더 많다는 거. 예, 그렇죠. 당연히 중에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딱 확인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예. 현재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의 원래 지지자들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든 저는 문자 폭탄이냐 행동이냐라고 하는 거를 문자 행동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예. 폭탄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폭탄이 터지듯이 상당히 사람한테 충격과 인격의 침해, 어떤 가슴에 상처를 이런 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래야 이제 문자 폭탄이고 군사작전 하듯이.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의 표현을 좀 비판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 문자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개인적으로 이거 이번에 당연히 주장한 거는 이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내는 걸 문제 삼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표현의 자유를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특히 이 현재 이 정권 민주당 사람들은 과거에 이 폭탄이라는 말에 조금 알러지 반응은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그 야당에서 종부세를 도입하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세금 폭탄이다. 공격이 나와서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사실 일단 폭탄이라는 표현을 싫어하긴 한다. 네, 근데 원래 이런 서로 네이밍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부정적인 이런 네거티브한 네이밍을 정하면 상당히 정치권에서 한쪽에서 충격을 받아요. 근데 세금 폭탄이 그때 한나라당이 원래 그런 공격이 실력이 좀 딸리는 걸 알고 있는데 세금 폭탄이라고 했고 그때는 잘했다. 근데 그 잘한 게 아니죠. 예. 세금 폭탄이라고 함으로써 너무 이거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양측면이 다 있는데 그렇게 딱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었을 때는 현재 민주당 쪽에서 고소영 내각이라고 그랬죠. 고소영 그 단어 때문에 사실 한 번에 맛이 갔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그걸 엄청 흔들렸죠, 초반에. 그래서 그 이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 폭탄 이게 아니라 문자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을. 그래서 이 용어의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거다.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자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이제 앞으로 그 문자 행동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상처 주지 말고 조직적으로 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이 돼야 돼요. 글 쓰는 사람들이 여러 의견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또 그걸 활용하는. 그런데 상대의 이번에 누가 그 이야기했는데 여권 인사가 상대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너무 압박을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인권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댓글을 누가 올렸을 때 그걸 아주 험한 말로 하는 것도 인권 유린이 되지 않도록 인격 침해가 되지 않도록 잘 이제 문자 행동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뭐 여실하게 의심 없이 문자 폭탄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서도 이 문자 폭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문 후보님 지지자분이 KBS 출연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아닙니다.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말 안 끝났습니다. 좀 하세요. 저 양보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바꾼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도 토론 과정에서 문자 폭탄이다라고 말을 했고 양념 발언을 꺼내자가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발언의 기회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명백한 폭탄이죠. 이거 있어서는 안 되죠. 감싸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손혜원 의원도 올린 거에 보니까 문자 폭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행동으로 좀 바꿔보자는 이야기지만 좋은 내용이 있어요.
문자 폭탄은 제3자의 부정적인 형식이고 문자 행동은 문자를 보내는 자가 책임지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대로만 손혜원 의원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상대방의 인권도 보장하고 상대방의 발언권도 보장해주고 며칠 전에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문자로 30분 동안 아주 격조 있는 논쟁을 했습니다. 물론 생각이 굉장히 다른 내용이었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만 서로 품격과 예의를 지켜가면서 위장전입과 관련돼서 그 문자 보낸 사람하고 30분 동안 진지한 논쟁을 했어요. 그런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정말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문자 폭탄이라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인신모욕,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 험담, 그다음에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행동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폭탄은 정말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춘추관 뉴스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